거지. 근데 들어가야 될 문장이 힌트가 조금 나와 있어. 그들이 우리 누군지 알아야겠지. 그들이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likewise라는 단어도 중요한 힌트겠지. 마찬가지로라는 뜻이니까 이 likewise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과 앞 문장이 뭔가 유사한 맥락에서 얘기가 진행됐겠지, 그지? 두 번째 예시로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게 likewise야. 앞 문제에서는 이게 나왔어. 자, 그래서 그들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섭취량을 증가시킨다라는 말이 나와. 섭취량을 증가시키는데 뭐의 섭취량이냐면 단 것 혹은 물, 문제. 그들의 에너지와 액체가 고갈되어질 때. 자,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봐야만 이제 이 글의 맥락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자. Have humans evolved food preferences? 자, 인간들은 진화를 시켜온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과 쥐, 양쪽 다 진화를 시켜왔다라고 얘기해. 뭐를 진화를 시켜왔냐면 맛에 대한 선호도를. 그치? 뭐, 어떤 맛이야? 단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진화시켜왔어. 그리고 단 음식이라고 하는 게 뭐 해주는 거냐면 제공해준다? 풍부한 원천을, 칼로리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해주고 있어. A study of food preferences among the Hacha hunter-gatherers of Tanzania. 탄자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그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이 있단 말이야. 그 부족들 사이에서 행해진 음식 선호에 대한 연구는 알아냈어. 뭘 알아냈냐면 꿀이 가장 높게 선호되어지는 음식 아이템이다라고 할 걸 알아낸 거야. 근데 이 아이템, 꿀이라는 아이템은 사실 highest caloric value야. 가장 높은 칼로리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볼까? 자, 얘기의 포인트는 요가, 인간은 음식 선호를 진화시켰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쥐, 인간 둘 다 진화시켰다는 얘기야. 진화를 했다는 얘기야. 진화를 시킴. 답을 먼저 던져줬어. 그리고 특히 이제 뭐에 대해서 진화를 했냐면 단맛을 좋아하는 것으로 단맛 선호도를 진화를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칼로리를 제공해 주는 거야. 칼로리 가치가 높아. 칼로리 값이 높다. 단 거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맛을 가진 음식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칼로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아직도 그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 부족에 대한 연구 결과 이 사람들이 꿀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어. 그리고 꿀은 칼로리가 높아. 그리고 인간의 그 신생아들이지, 그지? 인간 신생아들은 또한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면 강력한 선호도, 단 액체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줘. 그래서 인간과 쥐 둘 다 쓴맛과 신맛을 싫어해. 자, 이것이 쓴맛과 신맛은 어떤 경향이 있어? 함유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함유하다, 그지? 뭐를?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겠지? 그리고 그들은 또한, 적극적으로 adjust, 즉, 조절을 했어. 그들의 먹는 것을 조정을 한다는 얘기야. 먹는 행위를. 뭐에 대한 반응으로? in response to가 뭐뭐에 대한 반응이야? 수분 부족에 대해서, 칼로리 부족에 대해서, 염분 부족에 대해서. 아, 이게 이제 중요한 문장이야. 아, 이게,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장이 아니었단 말인데, 이 문장에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간다. 어, 쥐는, 쥐, 그 다음에 인간. 특히 쥐겠지, 그지? 자, 얘들은
적응적으로 어, 식습관을 조정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수분, 칼로리, 염분 등의 여기 부족할 때 부족할 때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야, 그지? 대응 방안으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더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야. 요거에 대한 이 내용이야. 우리가 말하는 요 내용에 대한 부연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자, 부연 예시가 실험 얘기가 나와. 그러면 실험 얘기를 가보면 각종 실험들이 보여준다. 뭘 보여줘? 쥐들이 선보인다. 즉각적인 선호도, 소금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준다. 언제? 그들이 소금 부족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경우에 소금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준다. 소금이 부족하니까 소금을 채워넣기 위해서 소금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예시가 하나 더 나와야 돼. 그래서 5분에 들어가는 게 정답이라고 봐야겠지. 어, 그들은 마찬가지로 쥐들이지. 요거는 그러면 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쥐들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단 음식과 수분의 섭취량도 어느 정도 증가시키더라는 얘기야. 문제. 그들의 에너지와 액체가 고갈되어 있을 때. 이게 이제 본능적인 진화 과정이겠지. 그리고 이것들은 이런 행위들이야. 자, 여기서는 이 디젠하고 하는 게 우리가 잡아줘야 될 게, 이 디젠하고 하는 거는, 이 디즈가 이런 행위들이라고 해보자. 이런 행위들은 뭐처럼 보여? appear to be specific. 구체적인 진화되어진 기제인 것처럼 보인다. 자, 진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얘기지. 어, 의도되어진, 설계되어진, 그와도록 다루도록 적응적인 문제, 음식 선택에, 그리고 조화를 이루도록 소비 패턴을 뭐하고 신체적인 필요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화되어진 미케니즘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지, 그지? 자, 그게 이 글의 포인트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녹색으로 적어놓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글의 위치를 잡아주면 될 거야. 자, 그게 이제 3번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4번, 5번 이제 마지막 시문으로 넘어갈 거야. 이제 4번에서 5번 장문으로 넘어간다. 자, 이 글은 첫 번째 단락부터 보자.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해머 어웨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야.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려대고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열심히 보내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이게 포인트는 요거야.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요거지.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손으로 글을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스마트폰을 이용하든 컴퓨터의 자판을 이용하든 다 이제 손가락으로 누르는 시대가 된 거지. 그리고 does this make penmanship an outdated and inefficient mode of communication? 그러면 이제 질문이야. 이런 현상들이 만들었을까? 글로 쓰는 거. 그지? 쓰는 행위 자체를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구식의 비효율적인 소통 방식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걸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 혹은 아니면 is there value? 혹시 가치라고 하는 게 남아는 있을까? 뭐 하는 데 있어? 그 팬맨십이지?
손으로 글 쓰는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속에는 뭐가 가치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한 것일까? 라고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졌어. 자, 한때는 at one time이야. Writing clearly and quickly was essential이야. 뭐, 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핵심이었어. 모든 것에 있어서 그지?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이렇게까지 공공기관의 서류에서부터 개인적 편지에 이르기까지 쓰는 게 아주 핵심인 시절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자, 하지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현대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rarely는 부정하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아. 뭘 필요로 하지 않을까? 쓰는 것을 뭐 하나 쇼핑 리스트나 짧은 메모지나 쇼핑 목록 그 이상으로 뭔가 쓰는 거를 딱히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손글씨는 글씨는 사라지는 추세야. 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만 먼저 얘기를 했어. 이게 첫 번째 단락의 포인트였어,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비록 손으로 쓰여진 소통이 덜 널리 퍼져 있긴 하지만 뭐보다 한때 그랬던 것보다 자, 한때 뭐 했던 거야? 이게 와이드 스프레드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손글씨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 널리 안 퍼져 있어. 그렇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고 있어. 뭘 믿어? 손으로 쓰는 이 기술, 아트가 예술이 아니고 기술이야. 기술은 보호되어져야 된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시대가 변했어. 거의 이제 손글씨가 사라지는 중이야. 하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글씨는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이지, 그지? 그리고 사람들은 암시한다. 뭘 암시해? 필수다라고 하는 걸 암시해. 그거는 이제 뭐 하는 데 있어? 뭘 쓰는 손으로 쓰여진 서류를 읽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직접적인 소통, 과거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제안하고 있어, 그지? 암시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가짜 좋을 줄 알았는데 가짜 좋아가 아니고 진짜 편변심이야. 손글씨야. 손글씨라고 하는 것은 필수가 되고 있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서? 전치사투지, 손으로 쓰여진 문서를 읽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과거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손글씨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트레이지디, 비극이야. 요거는 이제 갖다 주겠지, 그지? 뭐가 비극이야? 진짜 조가 비극인데, 한 사람이 미래에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자신의 할머니의 일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발견하다는 얘기는 알게 되다가 아니고, 그지? 발견하고, 그런데 be unable to read it. 그것을 내가 읽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 언젠가는 미래에 알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비극적 현실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어. 주목하다야. 뭘 주목하고 있어? 한 사람의 손글씨는 독특해. 그리고 아주 개인적이야. 뭐만큼이나 시기지 원급 비교 목소리나 웃음소리만큼이나 손글씨는 사람 개인마다 다 달라. By determining handwritten communication. 그래서 손글씨 소통을 종료함으로써 이게 이제 터미네이터가 종료시키는 거지. 그걸 끝내는 거지.
종료시킴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자면 우리는 또한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연결성, 개성, 글 쓰는 사람과의 그 개별성에 우리는 관련성을 가질 수가 있어. 여기 포인트가 이거야. 한 사람의 손글씨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능력이야. 그래서 퍼스널해. 목소리나 웃음만큼이나 그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을 나타낸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 글쓰기의 개성과 우리가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손글씨를 없애면 관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종조시키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자, 잘못된 거지, 그지? 요거를 프리저비 보존하다 이렇게 바꿔줘야겠지. 오히려 손글씨는 보존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관련성,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흥미롭게도 기술의 발달, 기술의 발달이 완전히 손으로 써야 될 필요를 제거하거나 없애버린 건 아니라는 거야. 기술이 발달하면서 손글씨에 대한 필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실제로, it seems highly unlikely야. 이거는 대리야 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야. 우리 이제 구조를 이렇게 잡아봐. 어, it is unlikely. 네. 요 말은 우리말 뜻이 뭐냐면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대리야 할 것 같지 않다라는 말로 번역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어, 대리야를 먼저 보자. handwritten communication이야. 손으로 쓴 손글씨 소통은 will ever disappear.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완전하게. 근데 그건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얘기야. 영원히 완전하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why 가능성이 있었어? Not having a computer available. 컴퓨터가 특정한 순간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손글씨에 대한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심지어 디지털 시대에조차도 손으로 쓰여진 단어는 그만큼 더 살아있는 것이고 아주 건강한 것이다. 그리고 it looks like 뭐처럼 보여? 데리아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지?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 어, 디지털 시대가 어, 진행되더라도 손글씨는 손글씨에 대한 필요는 여전히 남는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글의 포인트라고 봐야겠지, 그지? 자, 그것들을 이제 잡아주면 되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 그리고 글의 어휘가 잘못 쓰인 거는 4분을 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지? 자, 제목으로 보자. 디지털 텍스트를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거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어. 그 다음에 핸드라이팅이 글씨가 디지털 시대에도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일단 단어들은 그럴듯해. 그 다음에 3번은 손글씨의 소멸, 오니까 효과. 아니지.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죽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슨 소통 때 손으로 쓴 메모들, 대립구조. 그게 대립구조를 말할 때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내용도 언급이 된 없어. 이것들은 답이 되게 곤란해. 그 다음에, 손글씨가 사라짐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요 얘기도 그럴듯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답은 아니겠지, 그지? 정답은 자연스럽게 2번으로 가는 게 맞을까? 자, 요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